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한 이유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할 건 말해야죠. 이거는 좀 실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다. 네. 아니면 정말 무식하신 오늘 되게 세게 얘기하신다. 아니 진짜요.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 최윤지 이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공약을 하나 더 다뤄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약 중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방침에 대한 안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주식회사들과 더불어서 증시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좀 더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짚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기사화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는 방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래세는 마치 스스로처럼 그냥 당연시 여기지만은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그걸 소득에서 얼마를 떼간다고 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반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사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되긴 했지만은 굉장히 근소한 차지 않습니까? 네. 1%도 안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는 180석인 민주당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디 뭐 해봐라 우리가 다 쳐낼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게 난관이 좀 심하죠.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의 그 기조는 딱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한 이유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 내셔야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180석 가지신 민주당을 잘 설득해서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하고는 너무 반대였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거꾸로예요. 거래세는 놔두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힘싸움이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이제 여론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또 이제 언론 쪽은 쫙 다 민주당 쪽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벌었으면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왜 가진 사람들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 윤석열 정부 역시 가진 사람들만 편드는 나쁜 정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되거든요. 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사실 파생에서 그게 없었잖아요. 파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개인들 거래가 확 줄었죠. 그렇죠. 거래가 네, 많이 엄청 줄었죠. 예, 그 당시 그리고- 국내 선물이 네, 저도 국내 기억이 선물도 나요. 그렇고 이제 해외 선물도 그렇고 그래서 매년 5월 달마다 그거 적느라고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뭔가 억울해요. 어떤 부분이요? 네, 세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뭐 그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좋아해야 되는 건데 왠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네. 세금 내실 때? 그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한 해는 손실 보고 네. 한 해는 수익 났는데 일단은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 사실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을 이제 두기로 했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한 5년 손실 나다가 올해 수익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네. 세금 내긴 그러니까 5년을 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왠지 좀 찜찜하죠. 제가 보기엔 네. 그래도 그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유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러니까 증권 회사에 다닐 때 느꼈던 거를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문의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많이 제가 상담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여러 가지 이 공약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잘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화이팅!
네, 우리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부장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부분.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약에 보면은 그 신사업 분할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이 있어요. 네. 지금과 같은 공약이 실제 시행될 경우에는 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가의 흐름에 좀 긍정적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뭐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G화학 네. 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LG 엔솔 네네네. 분할되고 나서 이렇게 손실 많이 입었잖아요. 네. 일단은 잘 돈을 벌고 있던 자회사를 갑자기 뚝 떼갖고서 네. 분할 상장한다고 하니까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엔솔이 벌어오던 것을 빼버리니까 당연히 그만큼 LG화학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손실을 네.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LG화학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걸 인지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나 LG화학을 사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뿅 뉴스가 나오더니 내일부터 LG 엔솔은 LG화학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LG화학을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뉴스를 잘 못 봐서 몰랐어라고 해서 누가 그걸 보상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주주에 대한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주 명부를 쭉 가지고 있다가 LG 엔솔이 분리상장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그 신주인수권을 준다? 이거를 그럼 1년 전부터 그걸 기록해 놓고 네. 어떻게 그걸 누가 합니까? 사실 참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거는 실현 사실 가능성이 조금 민주당 쪽에서 내야 되는 정책인데 민주당 쪽에서 내고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라고 하고서 그 반대를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할 건 말해야죠. 이거는 좀 실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공약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겠다. 즉 이제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에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한 게 뭐냐면은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서 경영권이 바뀔 때 네.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네. 사실 그 지금의 이 공약을 봤을 때 내부자의 대량 매도를 제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네네. 좀 큰 괜찮은 공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내부자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저 주식 팔아요라고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5%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지분 내가 왜 샀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뭐 슈퍼개미 이런 분들이 코스닥 조그만 회사를 뭐 3% 5% 이렇게 지분을 사요. 사고서 공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경영권을 내가 관심이 있어갖고 샀다라고 해요. 거짓말이죠. 솔직히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서 우와 슈퍼개미가 경영권을 참여하기 위해서 샀나 보다. 그럼 M&A 이슈가 나오면서 막 오르겠지라고 네. 했는데 쭉 올랐을 때 뿅 타고 나와요. 팔고서 한 5일 있다가 그 슈퍼개미가 나 마음 바뀌었어. 경영권에 좀 뭐 관심 있었는데 관심 없어졌어. 어쩌라고 내 마음인데 요즘 말로 어쩔 TV잖아요. 어쩔 TV. 어쩔 TV 안무랑굼. 난 팔았어. 그러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 멘붕이죠. 그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 될 만한 공약,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선택한 부분인데요. 공매도 제도 부분이에요. 네. 근데 공매도 제도에서 기관에 비해서 이제 높은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공약도 사실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 공약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인은 거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거의 없어요. 진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뭐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개인들은 억울하다, 이거를 함의적으로 조정해 달라인데,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뭐 이재용이에요. 삼성전자 네. 이재용인데 제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많이 꽤 많이 빌릴 빌려주겠죠. 수 있죠.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신용도가 네, 확실히 높으니까. 이자도 굉장히 낮게 네, 해주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네.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네, 그렇죠. 야, 외국인은 무제한인데 나도 무제한해줘.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한 명씩 다 대출 심사를 할 겁니까? 뭐 그래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신용 등급이 몇인 사람은 등급표 나오잖아요. 등급표에 따라서 공매도 제한 얼마 몇 프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공약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지금 증시 하락할 때 선물에 대해서 선물 옵션에 대한 서킷 브레이크 걸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공매도도 서킷 브레이크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자체를 없애자고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외국인들 떠나라라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아예 실현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네.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공매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무식하신 오늘 되게 세게 얘기하신다. 아 진짜요.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는 실현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정리를 드리면 이제 기관에 비해서 높은 담보 비율을 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듯하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때문이야라고 해요. 비난의 화살이 러시아로 가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 결론 깔끔합니다.